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240페이지 보세요. 페이지 240페이지에 이게 시험에 한 번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한 종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용어 정리 문제 중에서 유일하게 단순하게 좀 암기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중이용 건축물인데, 자, 여기서 다중이라는 건 불특정인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규제를 좀 세게 해야겠다. 그래서 이 정도 이상의 규모가 되면 얘네들은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하고 이러한 뭐 피난 안전에 관한 규정을 좀 강화하겠다라고 만들어 놨는데, 그걸 기준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눴어요. 일단 사람이 많이 쓰는 건축물의 종류인데 그게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이거가 아니더라도 무조건 16층 이상이면 무조건 다중이용 건축물을 넣겠다. 만약에 바닥 면적 합계는 3,000인데 문화집회시설인데 3,000이야. 그럼 아니지만 층수를 봤더니 18층이야. 그러면 요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16층 이상이면 무조건 뭐예요? 다중이용 건축물이에요. 요거 구분하는 걸 시험에 냈었고, 조심할 게 요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서 동물원하고 식물원은 제외를 했어요. 여기 문종판 운숙종이라고 그래서 사람이 바글바글한 게 문화집회는 사람들 많이 모이잖아. 종교시설 할렐루야 난리도 아니죠. 주말만 되면. 판매시설, 그리고 운수시설, 숙박시설, 종합의료시설, 관광 휴게시설인데 요 놈들이 규모가 바닥 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이에요. 5,000 이상인데 게다가 뭐까지? 5,000 이상인데 요거 해당되면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이거가 아니더라도 무조건 16층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로 보겠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근데 동물원하고 식물원은 문화 집회여도 화재가 났을 때 불안하지가 않아. 왜? 여러분 에버랜드 가보시면 에버랜드 갔을 때 내가 낙타를 막 보고 있었어. 근데 불이 났대. 그럼 우리 막 도망가야 돼요? 낙타 타고 도망가면 돼. 낙타 타고 뛰면 되지 뭘 어디를 도망가. 그럼 규제를 강화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물원하고 식물원의 경우는 제외한다. 만약에 지문에 바닥 면적이 합계가 7,000제곱미터인 문화집회시설인 동물원은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그럼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 조심하시고, 그래서 거기 교과서 240페이지 5번 보시면 거기 1번 그 불특정한 대다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인데 1번에 해당되거나 아니면 동그라미 2번에 해당되거나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거나 1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인데 문화집회시설인데 현관편 하세요. 동물원, 식물원 제외에다가, 그리고 종교 판매, 운수, 여객용, 그리고 종합병원, 그 다음에 관광 숙박. 그래서 이거 줄여서 문종판운숙종이라고 그래요. 이거 문종판운숙종. 이거 외워두셔야 돼. 문종판운숙종. 그 다음에 16층 이상이다. 무조건 몇 층 이상이면 16층 이상. 그런데 요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규제를 하려다가 보니까 이거 좀 준해서 관리를 좀 더 해야겠다 해서 만들어낸 게 준다중이에요. 준다중. 그럼 얘는 그대로 와요. 그대로 오는데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으로 좀 줄었어. 그럼 1,000제곱미터 이상인데 문종판운숙 종에다가 종관광에다가 운동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여기서 특이한 게 위락시설하고 장례시설 있죠? 장례시설. 거기 6번에 얘는 층수랑 상관없고 현관편은 1,000에다가만 해놓으시고요. 1,000제곱미터에다 하시고 10번하고 12번에 체크하세요. 10번하고 12번에 10번에 거기 위락시설, 그 다음에 장례시설 거기다가. 자, 그럼 다음 중에 준다중 이용 건축물에는 해당이 되는 것을 고르세요. 그러면 얘 고르셔야 되는데 시험장 가면 위락시설이 이렇게 살짝 와요. 넘어가면 안 돼. 위락시설은 다중이 아닌 게, 다중은 대다수가 쓰는 거지 위락시설은 성인만 쓰는 거잖아. 나이트클럽을 뭐 12살짜리가 가서 뭐 이렇게 브레이크 댄스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위락시설하고 장례시설은 준다중에는 있는데 다중에는 없다라는 걸 구분하는 걸 낼 수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만 구분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한번 외워볼까요? 자, 일단 바닥 면적 합계가 5,000 이상입니다. 5,000 이상이 아까 띵띵띵띵띵 있었어요. 이건 외우고 가셔야 돼요. 문종, 판운숙, 종, 관광. 그래서 문이 뭐였죠? 문이 뭐였어? 문화, 집회시설, 종교, 판매, 그리고 운수시설, 숙박시설, 종합병원, 그리고 관광 휴게시설은 5,000 이상일 때. 그리고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16층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인데 문화 집회시설 중에 아까 뭐하고 뭐는 빼요 그러면 이거는 낙타 타고 도망간다고 그랬잖아. 동물원하고 뭐 식물원은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까지만.
그리고 여기는 바닥 면적 1000 이상인데 위락하고 장례시설이 포함되어 있다까지만 아시면 돼요. 이게 다중하고 준다중 기준이고. 그 다음에 그 7번은 특수구조 건축물은 뭐 시험에 낸 적은 없어요. 특수구조라는 게 뭐냐면 구조 자체가 좀 특이해서 규제를 좀 강화하려고 만든 거다라고만 보시면 되고, 나중에 그 구조기술사 안전확인 대상에 할 때 한 번 딱 나오기 때문에 한 번만 들어두시면 되는 거야. 거기 1. 한쪽 끝은 고정이 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 차양 등이 외벽이 중심선에서 3m 이상 돌출. 이게 이거예요. 건축물이 있는데 돌출이 됐어. 돌출이 됐는데 한쪽 끝은 고정이 됐는데 고정이 안 됐죠. 이게 3m 이상 돌출되면 요거 안에 떨어졌을 때 사람도 위험하잖아. 이건 특수구조로 봐서 규제를 좀 더 강화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 요 기둥하고 요 기둥 사이 거리가, 기둥이 몇 개네? 2개, 20m. 이렇게 기억하셨어요?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이면 이것도 뭐라고 본다? 특수구조. 3번은 틀릴 게 없는 게 특수한 설계, 특수한 시공, 특수한 공법으로 건축물로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다 해서 특수구조 건축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이제 한번 읽어두시면 되는데,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거는 241페이지에 8번. 건축은 너무 잘 나왔어요.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용어 정리를 제대로 하고 가셔야 돼서, 거기 건축 파트는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우리가 건축 그러면 일반인들한테 건축 그러면 건축이 뭐야? 그러면 건축물을 짓는 행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건축법에서는 짓는 행위도 있지만 이미 있던 거를 조금 증가시킬 수도 있고요. 이미 있던 거를 뜯어 고칠 수도 있고 이미 있던 걸 옮길 수도 있어. 그걸 5가지를 한꺼번에 함축해서 건축이라고 하지 새로 짓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신축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게 키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5개로 구분하는데 그게 뭐야? 신증, 개재이. 신증, 개재이에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라 이렇게 하는데, 요거를 이제 말로만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그림 보여드릴 테니까 그림 본 다음에 책을 읽으면 이게 그 말이구나, 이게 이해되실 거니까. 자, 일단 이거부터 할게요. 자, 신증, 개재, 이 중에서 자,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라고 돼 있어요. 이축이라고 돼 있어요. 이전이야, 이전. 자, 그럼 여기 자, 빈 땅에다가 건물 졌어요. 이거 뭐라고 하지 이거? 신축이죠. 이건 지나가는 개도 맞죠, 개도. 빈 땅에다 건물 졌는데 신축이지. 지나가는 공인중개사 주변에 개도 발로 차면 신축! 그래, 신축. 이거 뭐예요? 빈 땅에다 건물 지면 신축인데 이건 안 내요. 중요한 건 부속 건축물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주된 건물을 하나 지었어요. 그럼 이거는 없는 걸로 봅니다. 없는 걸로. 없는 걸로 보고 얘가 지금 현재 뭐예요? 늘어난 걸로 봐서 이건 신축으로 봐요. 부속 건축물이 있는데 주된 건물 들어갔다. 그럼 신축으로 보기 때문에 부주신이라고 그래요. 하나 기억하세요. 부주신이에요. 부주의 신, 부주신. 부속 건축물이 있는데 주된 건물 하나 지었다. 이건 신축으로 봐요. 부주신. 자, 근데 신축 빼고는요, 전부 다 기존의 건축물이 있었어야 돼. 기존의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뭔가가 늘어났어. 늘어나면 이건 무조건 증축이라고 하는데, 늘어났을 때, 자, 옆으로 늘어나고 위로 늘어나는 건데, 자, 옆으로 늘어나면 뭐가 늘어나는지 보세요. 자, 건축물의 면적이 늘어났죠. 건축 면적이 늘어난 거야. 그리고 요 건축 면적이 늘어나면서 뭐도 늘어났어요, 이렇게? 연면적도 늘어났어요. 위로 가면은 연면적도 늘어난 거죠. 그리고 위로 가니까 높이도 늘어난 거고 층수도 늘어난 거잖아. 그래서 요 4단어가 나와야 돼. 건축 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네 중에 어느 하나라도 늘어나면 우리는 무조건 증축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건축 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어느 하나라도 증가되면 뭐다? 증축 이렇게. 그래서 건축 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어느 하나라도 늘어나면 증축. 근데 이게 개축하고 재축이 제일 헷갈려요. 일단 개축은 고칠 개자 써서 내가 이 건물을 해체한 다음에 다시 짓는 게 개축인데, 재축은 재해로 멸실이 된 다음에 다시 짓는 거예요. 공통점은 다시 짓는 게 공통점인데, 종전에 있던 규모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종전 규모 내로 져야 돼. 그게 개축, 재축인데, 종전 규모를 초과했을 때 이게 늘어나게 되면 증축이 될 수도 있지만 신축이 될 수도 있어서 그게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거라서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 자, 보세요. 자, 해체란 말이 나왔어.
해체를 한 다음에 동일 규모로 다시 졌다. 이게 개축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4층짜리 건물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기억력 테스트합니다. 자, 4층이에요. 자, 해체했습니다. 자, 해체한 상태에서 자, 제가 1층을 4층 이내로 또 졌어. 그럼 이거를 우린 개축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전부 해체를 할 수도 있고 일부 해체할 수도 있어요. 전부 아까 몇 층이었었냐면 전부 4층이었는데 전부 해체를 한 상태에서 1층 졌다.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은 신축이라고 그래. 이걸 신축이라면 안 되고 전부 해체하고 종종 규모 내죠. 그럼 얘는 뭐예요? 개축. 2층 져도 개축. 3층 져도 개축. 아까 몇 층이라고 그랬지? 6층? 8층? 4층? 네. 그럼 4층 져도 뭐예요? 개축이야. 근데 여기까지는 개축인데 여기서 늘어나 버렸을 때에는 완전히 철거하고 없어지고 새로 지은 거기로 보기 때문에 얘는 새 거로 봐요. 신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신축이야. 근데 일부 해체라는 거는 아까 4층 있었죠. 4층 있었는데 이거는 철거 해체를 안 한 거예요. 나머지만 해체한 거야. 그럼 여기서 2층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또 증축이라고 하면 안 돼요. 기존에 있던 거 중에서 여기 약간 늘어났기 때문에 동일 규모 내죠. 개축. 얘도 개축, 얘도 개축. 아까 4층이었으니까 4층 이내로는 무슨 짓을 해도 다 개축이 되는 거예요. 개축. 개축인데 만약에 여기서 늘어났다. 그러면 남아있는 상태에서 늘어나니까 새 거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라고 그래야 돼? 증축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럼 전부 해체한 상태에서 늘어나면 신축. 일부가 해체된 상태에서 늘어나면 증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해체가 아니라 하느님이 멸실시켰어. 멸실이 된 다음에 늘어나면 이거는 멸실이 되고 동일 규모면 개축이 아니라 이게 재축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봐요. 멸실되고 동일 규모로 다시 졌다. 그럼 재축입니다. 자, 4층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멸실이 됐어. 없었어. 그 상태에서 다시 4층 졌네. 그럼 재축인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멸실이 될 수도 있고 일부 멸실이 될 수도 있어. 그럼 전부 멸실이 된 상태에서 1층 졌다. 이것도 신축 그러면 안 되죠. 재축. 2층 져도 재축, 3층 져도 재축, 4층 져도 재축. 왜? 종종 규모 내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규모를 초과하면 완전 새 거다. 이게 뭐예요? 신축이라고 하셔야지. 그리고 일부 멸실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는 멸실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늘어나면 그대로죠. 이거 증축이라고 하면 안 돼. 아까 몇 층이었기 때문에 4층. 그러면 재축, 재축, 재축이야. 4층까지는. 근데 여기서 늘어나면 있는 상태에서 늘어난 거니까 이거는 신축이라고 하면 안 되고 뭐예요? 증축이라고 해야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게 개축하고 재축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축이란 말은 없고요. 건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 안 하고 이렇게 옮겼어. 같은 대지에서. 자, 주요 구조부를 해체를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옮겼어. 이렇게 다시 해체하지 않고 동일 대지에서 위치만 옮겼다. 그럼 이거를 옮길 전자 써서 이전했다고 그러지 축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문화재를 뭐 옆에로 이전했다 이런 말 쓰잖아요. 실무상에서는 거의 이전이 나올 수가 없는데 문화재 이전 뭐 이런 개념상은 있어요. 근데 이게 해체 안 하고 일로 이전이 됐는데 해체해버리는 순간 개축돼 버리고요. 이게 다른 대지로 오면 어떻게 되냐. 그 대지가 건물이 있는 대지일 수도 있고 건물이 없는 대지일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분류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전이라고 하는데 다른 대지로 가면 어떻게 할 건데 나대지로 오면 빈 땅으로 왔죠. 이거 뭐네? 신축이죠. 그죠? 근데 건물이 있는 땅이야. 그럼 제가 만약에 일로 오면 이거 증가된 거니까 증축이라고 해야지. 그럼 신축 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증축이 되는 거예요. 신축 또는 뭐예요? 증축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문제가 지금 현재 이전이란 말이 나오려면 해체 안 한다는 게 키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옮겨질 때 다른 대지로 가면 그 대지가 나대지면 신축, 건부지면 증축이다. 요거까지 개념만 아시면 문제는 다 풀어요. 한번 써볼까? 자, 건축이란 신축만 말하는 게 아니라 5가지 말한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얘만 이전이란 말 쓰고 이 축은 포함하지 않아요. 그럼 빈 땅에다 건물 졌네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신축이고 부속 건물인데 주된 건물 지나가도 뭐예요? 신축, 주된 건물 져도 기존에 있던 건축 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늘어나면 뭐예요? 증축. 개축, 재축은 철거를 하고 멸실이 되고 동일 규모 내면은 개축, 재축인데
이게 전부 철거 멸실되고 늘어나면 신축이고 일부가 철거 멸실되고 늘어나면 증축이다. 주요 구조부 해체 안 하고 살짝 같은 대지 옮기면 이전인데 다른 대지로 가면 그게 나대지면 신축, 건부지면 증축이다. 이 개념만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말로 써놓은 게 241페이지에 1번 한번 볼게요. 1번. 신축해놓고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물을 축조했다. 이게 신축이죠. 조심할 건 파란 색깔입니다. 부주신,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했다. 자, 부주신, 부속 화장실이 있는데 집 졌어요. 신축이라고 해요. 그리고 증축 볼게요.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아까 네 단어 건축 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어느 하나라도 늘어나는 거. 참고로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기존 건물에 붙여서 짓든 별도로 짓든 전체 다 늘어나는 거로 본다 이 뜻이고. 3번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 즉 해체를 하고 대지의 종전과 같은 규모. 자, 종전과 같은 규모 거기. 해체를 한 상태에서 같은 규모로 졌다. 그럼 뭐예요? 개축인데 이게 증가가 됐을 때 전부 해체하고 늘어나면 신축, 일부가 해체되고 늘어나면 증축이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4번 재축. 천재지변 기타체에 의해 멸실된 건축물에 대해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 개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 자, 원인만 멸실로 바뀌고 개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이건 뭐예요? 재축이다. 이전 제일 중요한 단어. 해체 안 한다는 거, 같은 대지로 옮긴다는 거. 그래서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옮기면 이전인데 이게 다른 대지로 가면 신축 또는 증축이다. 그래서 그림 그려놨는데요. 뒤에 넘기시면은 그림이 거기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제가 그림 그려놓은 게 방금 전에 했던 거 요거 애니메이션 넣었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제가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그래서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30일의 기출문제인데 한번 해볼까? 자, 용어에 관한 설명이 다 옳은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32회 준비하는 거잖아. 올해 우리 시험은. 근데 31회 때 건축법이 7문제 나오는데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작년에.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이전하는 거야.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거 한꺼번에 우리 뭐라고 그러죠? 건축. 이전하는 것은 건축에 해당한다. 맞죠? 건축에 해당합니까? 해당하지 않습니까? 해당하잖아. 그럼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는 거죠. 답 1번이네. 답 1번이죠. 답 1번이죠. 근데 이걸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제 2번 가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자, 고층이란 말이 나왔어요. 고3. 고층 그러면 30층 이상 이거나 3, 4, 12, 120m 이상 둘 중에 하나 해당되는 거. 자, 고층 건축물 해당하려면 층수가 몇 층 이상? 30층 이상 이고 높이가 110m 이상. 자, 이고가 아니라고 그랬죠. 30층 이상이거나 또는 120m 이상 둘 중에 하나 해당되면 되는 거지 동시 충족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고가 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장에서는 헷갈리게 안 보인다는 거야. 3번. 천지지변으로 멸실이 됐다는 말은 없어진 거야. 그 종종 규모보다 연면적 합계를 늘렸다. 자, 멸실이란 말 앞에 일부 멸실이란 말이 없으면 완전 멸실이에요. 완전히 없어지고 늘어나면 완전 새 거죠. 완전 새 거니까 우리 뭐라고 하죠? 신축. 다시 축조하는 건 재축이 아니라 뭐야? 신축이야, 신축. 여기서 종종 규모보다 합계가 늘었기 때문에 종종 규모 이내면 재축인 거고 전부 멸실되고 늘어났기 때문에 뭐예요? 이건 신축으로 봐야죠. 그래서 틀렸다. 그리고 건축물의 내력벽을 해체해서 다른 위치로 옮겼다. 이거 이전이라고 해요? 잠깐만. 아까 이전하려면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않고 옮겨야 되잖아. 그럼 해체하여가 아니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위치만 옮겨야 이전이죠. 4번도 틀렸다. 됐고,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물의 내력벽을 증설하여 건축 면적을 늘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뭐가 늘었네? 건축 면적. 건축 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어느 하나라도 늘어나면 무조건 뭐죠? 증축. 대선이 아니라 뭐예요? 증축. 틀렸네. 맞는 건 몇 번이에요? 1번. 제가 지금 용어 정리 관련된 것만 했지만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위주로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 문제 31회 때 풀어서 맞힐 수 있었는데 1번이 너무 쉬우니까 신증 계지의 이 이전도 건축이잖아. 맞는데 동그라미 치고 딴 문제 풀면 되는데 밑에 거 풀다가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면 답도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많이 좀 틀렸습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2페이지에 9번에 대수선 볼게요. 대수선. 대수선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 대수선. 수선도 있는데 건축행위가 있고 대수선행위 있어요. 건축행위 하려면 허가받아야 되고요. 대선도 하려면 허가받는데 얘는 수선하고 뭐의 차이점이냐면 수선은 그냥 집에서 그냥 집수리 하는 거야. 근데 대선은 큰 대자 썼죠. 얘는 허가받으셔야 돼요. 허가받아야 되고 얘는 그냥 하는 거야. 그럼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뭐를 건드렸다는 얘기냐면 주요구조부 건드렸다는 얘기예요. 주요구조부가 뭐였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어. 내기하면 바보지. 그렇죠? 그렇죠? 네. 내기 바보지 주 벌써 까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벌써 까먹었을 수도 있어. 내가 뭐예요? 내력벽, 기둥, 바닥. 최하층 바닥을 제외한 바닥. 그리고 지붕 틀, 지붕이에요. 지붕 틀이에요. 지붕 틀. 그다음에 주가 뭐예요? 주계단. 피난계단 아니고. 요거를 건드렸기 때문에 야 이거는 큰 수선이니까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해서 대선의 범위를 잡을 때 여기 주요구조부 내기 바보지 주 있죠. 요 주요구조부를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할 때 얘네를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할 때. 근데 여기서 좀 잡아야 될 게 뭐냐면 증설 해체라는 거를 기둥을 하나 있는데 넣었다 뺐다가 증설 해체예요. 근데 수선 변경은 빼빨 문지르는 거야, 이렇게. 어느 게 세 보여요, 지금? 증설 해체랑 수선 변경이랑. 당연히 이제 증설 해체가 더 큰 거지. 그래서 얘는 수에 관계없어. 숫자랑 관계없어. 무조건 건드리면, 증설 해체 나오면 무조건 대손인데, 수선 변경은 기둥 하나만 수선했을 때는 대손으로 안 봐요. 2개 했을 때도 안 봐. 3개까지. 각각 3개 이상을 건드렸을 때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했을 때 요때 요거를 대손으로 봐. 그럼 요거를 거기 교과서 242페이지 네모 박스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해놓고 1, 2, 3, 4, 5, 6, 7, 8인데 이걸 지문으로 다 외우면 돌아버려요. 돌아버리니까 제가 하는 대로 하셔야지 빨리 외울 수 있습니다. 제발. 자, 1, 2, 3, 4, 5, 6, 그 다음에 1, 2로 나눈 이유는 일단 1, 2, 3, 4, 5, 6까지가 주요 구조부예요. 내기, 바보지, 주계단 했죠? 그래서 거기 내기, 바보지, 주에다 제가 파란 색깔 해놨을 거예요. 근데 거네들 중에서 증설해체란 표현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증설해체 했어. 얘는 다 있어. 그럼 주요 구조부를 증설해체했다 그러면 무조건 대손인 거예요. 그런데 얘는 숫자가 안 써 있는데 요 수선 변경 앞에는 30 이상 30제곱미터 3개 이상 수선, 3개 이상 수선, 여기 3개 이상 수선인데 요거 5번에 보시면 방화벽, 방화구획하고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은요 숫자가 안 써 있어요. 그럼 얘는 건드리면 대손인 거야. 이걸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자 봐봐요. 증설해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대손이다. 그리고 수선 변경할 때는 3개 이상이거나 3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단서가 붙어요. 그러면 보세요. 자, 증설해체 다 나왔고요. 그리고 수선 변경이라는 단어 파란 색깔로 다 나왔는데 다 30 이상, 3개 이상이란 말이 있단 말이야. 근데 5번하고 6번은 숫자가 없어. 이걸 방화벽하고 방화구획하고 계단을 방방계단이라고 해. 줄여서. 여기 여러분 동그라미 어디다 치면 되냐면 여기 방화벽 방화구획 주계단 계단, 피난계단 계단, 특별피난계단 계단. 그래서 이걸 줄여서 방방계단이라고 그래요. 방방계단. 방방계단 건드리면 대손이에요. 건드리면. 그래서 방방계단은 무조건 건드리면 대손이다. 하나 더. 여기 7번에 다가구 주택하고 다세대. 우리 아까 했다. 다가구 혼자 다가구 단독주택이죠. 다세대는 여러 세대가 구분 소유권을 갖고 공동으로 사는 거야. 근데 여러 세대가 살고 여러 가구가 사는데 경계벽을 건드리게 되면요. 세대수가 늘어나거나 줄거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허가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건드리면 대손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가구 다세대의 경계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거. 줄여서 우리 가세라고 그래요. 다중주택은 없잖아요. 그래서 다가구하고 다세대 줄여서 가세라고 그래.
부산말로 가위를 뭐라고 그러죠? 가세. 가세가 꽂나 그러잖아. 가세. 가세가 기울었다 그러잖아. 가세. 이거 기억하세요? 다가구하고 뭐요? 다세대. 그리고 마감재료 증설해체. 마감재료는 내력법과 똑같이요. 증설해체하든 30 이상을 수선 변경하면 이것도 대손으로 본다 해가지고 결론은 이 8줄을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가, 세 건드리면, 방방계단 건드리면, 증설해체 나오면, 수선 변경은 셋 또는 30cm 이상. 요게 대손이다. 요게 이제 주 키포인트예요. 머릿속에 어떻게 넣으셔야 되냐면,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대수선이 뭐야? 그러면 주요 구조부를 무조건 증설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할 때는 3개 이상, 30cm 이상. 그리고 방방계단은 건드리면, 가, 세 건드리면, 끝. 그러면 돼요. 다가구 다세대 경계벽 건드리면, 그리고 이제 마감재료도 똑같이 내력법과 똑같이 증설해체하거나 30 이상을 수선 변경하면 대손. 이렇게 기억하시면 얘는 다 끝나는 겁니다. 처음에 이게 안 돼요. 처음에 안 되는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 자. 대수선이 뭐예요? 그러면 큰 수선이 그러면 이제 창피한 거야. 아, 대수선은 주요 구조부를 증설해체하면 대손이고요. 수선 변경하면 대손인데 수선 변경할 때는 3개 이상이거나 30cm 이상일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방방계단하고 방화벽, 방화구의 계단, 그리고 가세, 다가구 다세대 경계벽 건드리면 대수선입니다. 끝!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지문에 무슨 지문이 나오더라도 이거에 해당되지 않으면 대손 아닌 거야. 제가 하란 대로 이렇게 해놓으시면 요거 쟁점 정리만 해두시면 되니까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문제 풀면 되는데 문제는 뭐 따로 제가 이제 기출문제 풀면서 설명드릴 테니까 오늘은 요거만 기억하셔도 돼. 증설해체했다. 수선 변경은 몇 개 이상? 30. 방방계단 가세는 건드렸다 그러면 무조건 뭘로 본다? 대수선. 그러면 건축을 하든 대손하든 우리 뭐 받으셔야 돼요? 허가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건물을 지려고 이제 땅에다가 자 내가 제 땅입니다. 갑의 땅입니다. 건물을 짓고 싶어요. 나도 2층짜리 집 한번 멋지게 한번 짓고 싶다. 이거 짓고 싶어. 그럼 이걸 지었을 때 사람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안전해야 돼요. 이뻐야 돼요. 아름다워야 돼. 섹시해야 돼. 안전해야지. 제일 중요한 건 안전해야. 그러면 안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불을 지릅니다. 불을 지르. 안전한지 아닌지 볼게. 불이야! 불이야! 불났어. 불이 났는데 불이 나면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 누구예요? 소방차 아니라 구경꾼이 먼저 달려와요. 구경꾼이 달려와서 얘가 이제 전화하겠죠. 스마트폰으로 119에다 전화하겠죠. 그럼 119에서 이제 소방차가 달려오는데 어디로 달려오죠? 그렇죠. 도로로 달려와요. 도로. 그래서 이 땅 옆에는 뭐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로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의 정의가 나와야 되는 거야. 건축법상 그럼 도로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도로는 얘가 이렇게 나가서 사람이 나가야 되니까 한 명이 걸어가야 되고요. 또 오다가 만나면 한 명이 누울 수는 없잖아요. 한 명이 더 걸어가야 돼. 그리고 차가 지나가야 되니까 자동차도 통행이 가능해야 돼. 조건을 이렇게 만들자. 보행도 가능하고 자동차 통행도 가능해야 된다. 조건.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그런데 보통 우리가 사람 어깨 너비를 봤을 때 사람 어깨 너비 이렇게 봤을 때 하늘에서 봤을 때 가장 위에서 봤을 때 가장 끄트머리가 어깨죠. 어깨. 저같이 어깨가 딱 벌어져야 되는데 그럼 어깨가 하늘에서 봤을 때 누가 보통 여자를 기준 잡으면은 남자들 못 지나다녀요. 그러니까 여자를 기준 잡지 말고 남자를. 그러면 보통 어느 정도 어깨 너비가 되냐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1m는 병신이에요. 병신이고 한 60cm, 그러니까 보통 58, 57이에요. 여기 어깨 너비가 60cm 잡아놨어. 그래서 복도를 가면 두 사람이 부딪히지 않으려면 어깨가 안 부딪혀야 되잖아요. 이거 어깨 부딪히면 너 몇 살이니?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60이니까 120cm. 그래서 우리가 평복도가 120cm, 계단도 마찬가지로 120cm 이상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얘가 그냥 물건도 들고 다닐 거 아니야? 이렇게. 물건 들고 다닐 거니까, 이거를 1m 잡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제 얘 1m, 얘 1m.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 중에 제일 많이 다니는 차를 기준을 잡을 때
버스, 뭐 예를 들어서 뭐 봉고 아니면 승용차. 그럼 제일 많이 다니는 게 승용차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생산되는 차 중에 제일 폭이 넓은 게 제네시스인데 걔가 1.98이에요. 에쿠스보다 더 커, 제네시스가. 1.98이라는 얘기는 2m를 안 넘게 해놨다는 얘기니까 2m 정도 해놓겠다. 그럼 1 더하기 2 더하기 1은 몇이라는 얘기네? 4m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가 폭은 몇 미터를 갖춰야 된다? 4m 이상. 그래서 결론이 보행도 가능하고 자동차 통행도 가능하고 폭도 얼마? 4m 이상이 돼야 된다. 이거 안 되면 도로를 안 보겠다가 건축법 정의예요. 그럼 건축법 볼까? 자 봐요. 이 폭이 몇 미터 이상이 돼야 되냐? 4m 이상이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 그럼 보행이 가능하면서 차량 통행이 가능한데 폭마저 4m 이상이어야 건축법상 도로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건축법상 도로는 사진으로 보시면 이거예요. 최소 너비가 4m 이상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도로.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보는 도로죠. 이 도로인데 여기 보행도 가능하면 자동차가 아까 몇이라고 했죠? 자동차 2, 사람이 1m. 그래서 1m, 1m, 2m 더해서 몇 m예요? 총 4m죠. 그래서 우리가 요 도로가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4m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보도블록 만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해서 최소한 4m 이상이 돼야 건축법상 도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4m 이상 도로인데 얘가 만약에 차가 들어가서 불을 끄려고 하려면 자동차가 아까 몇 미터 정도 된다고 그랬죠? 2m. 그럼 몇 미터는 접해 있어야겠네? 2m 접해 있어야죠. 그래서 너비가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현재 4m 도로인데 그럼 여기 몇 미터 이상은 접해 있어야 건물이 지어요? 2m 이상은 접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저기 2m 이상 안 접해 있다? 허가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건축법에서는 이렇게 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땅 살 때 도로에 붙어 있는데 만약에 1.5m 붙어 있는 땅 샀다. 그럼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매입을 할 때에는 내가 건축을 하고자 하는 거다. 건축법상 기준에 맞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취득하셔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봐요. 자 너비는 다 4m 이상 도로예요. 자 4m 이상 도로입니다. 근데 몇 미터 이상 접했네? 2m. 2m 이상. 2m 이상. 자 1번 허가 나겠네. 건축 허가? 납니다. 건축 허가 나옵니다 이거. 건축허가 나옵니까 이거? 예, 나옵니다 이거. 자료형이어야 돼. 건축허가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이거. 제가 실물 해보다 보니까 이거 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왜? 차가 들어가다가 여기서 막혀서 죽을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얘는 불확실합니다. 이게 건축법에서는 2m 이상만 접하라고 했는데 가다 보니까 여기 1.9m면은 차가 진입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요거는 어떤 지자체는 허가를 해줬던 지자체가 있었고 어떤 지자체는 허가 안 해준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허가 나온다라고 할 수가 없어서 불확실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그림 중에서 원래는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한 거 맞지만 이런 경우는 안 나올 수도 있다. 실무에 나갔을 때에는. 그래서 원칙이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얘가 건물의 규모가 너무 커져 버렸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잘 봐요. 건물을 졌는데 이 건물의 연면적이 너무 큰 거야. 너무 커서 주차가 너무 많은 거야, 차가. 이렇게 많은데, 딸랑 2m만 접한 거야, 만약에. 얘가 차가 나가고, 얘가 차가 들어올 때 2m면 한 대 나가고 한 대 들어와야 되죠. 여기 계속 밀려, 이렇게. 얘 때문에, 여기 차가 계속 막히면 이 동네는 그냥 계속 정체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차가 일로 들어갈 수 있게 2m 있고, 차가 바로 나갈 수 있게 2m가 있어야, 그럼 요거 몇 미터 접해야겠네? 4m 이상 접해야겠죠? 4m 이상 접해라. 근데 여기 2m는 죽은 2m야. 차가 들어가고 나가는 걸로. 여기서부터 4m가 있어야 되니까 4 더하기 2는 몇이죠? 6. 그래서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된다. 연면적이 2000 이상으로 커지면. 그래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이면 이때는 연면적이 2000 이상이다. 건물의 연면적이. 그때는 너비가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라 강화시킨 거예요. 이걸 대지도로 관계 강화 규정이라고 합니다. 말뜻은 이해됐으면 이게 이렇게 하시면 돼. 자, 원칙은 대지하고 도로는 너비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이렇게 맞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연면적 2000 이상이 돼버렸다. 2000제곱미터면 600평이에요. 600평 이상의 큰 규모면 안 되겠어. 이건 그때는 너비가 얼마 이상 도로로 바뀌고 6m. 그리고 4m 이상 너 6, 4 접이에요. 그래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일 때는 이때는 기준을 좀 강화시켜서 2000이니까 2m씩 완화시킨 거예요, 강화시킨 거예요? 2m씩 강화시킨 거예요. 이게 이제 대지하고 도로의 관계 규정이다. 그래서 2000 이상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는데 거기 243페이지 봐보세요. 도로. 정의부터 볼게요.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라 지금 우리 보는 거는 건축법상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란 보행 및 자동차 통행 가능. 여기서 동그라미는 보행, 그 다음에 자동차, 그리고 4m 이상. 세 가지가 동시 충족입니다. 도로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동그라미 예정도로. 현재는 도로로 개설이 안 됐지만 개설될 거라고 지적도상에 예정이 된 것도 현행법상은 도로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현재 개설되지 않은 도로는 도로가 아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예정도로도 포함한다고 써놨으니까. 그래서 예정도로 동그라미 해놔야죠. 그래서 밑에 국토개입법률,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됐다, 변경에 대한 고시가 됐거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할 때 특광, 특특, 시장, 군수, 구청장이 여기 소방도로야라고 해서 빼놓은 땅이 있어요. 이거는 비상시에 소방도로로 쓰려고 했는데 여기다 주차해 놓으면 얼마 전에 불 났을 때 소방도로 확보 못해서 다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소방도로도 도로 보겠다. 근데 2번 틀려 있어요.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구조 너비 1.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 이게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 여기 옆에다가 달동네 이렇게 쓰세요. 달동네.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다는 거는 이런 경우예요. 이렇게 달동네는 차가 올라가다가 하다 떨어지다. 이거 안 된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니까 아까 분명히 너비가 얼마 이상이어야 되는데 4m 이상인데 자동차 몇 글자예요? 세 글자잖아. 얘는 통행 불가능하면 3m 이상만 돼도 된다. 원래는 4m 이상인데 3m로 완화해 준 겁니다. 3m로 완화해 준 거라 거기 특특시군구청장이 위치를 지정 공고하는 구간 안에 너비가 3m 이상이면 이것도 도로로 보겠다. 그다음에 쌍가로 2번에 막다른 도로의 경우 막다른 도로. 막다른 도로는 이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도로예요. 이게 지적도상의 도로예요. 이게 지적도상의 도로인데, 자, 이 도로에 붙어 있죠? 도로에 붙어 있죠? 도로 붙어 있죠? 얘 도로 안 붙어 있다. 여기 붙어 있어. 이 도로예요. 여기도 도로인데, 여기 이제 해당 도로에 붙어 있고, 이 도로 붙어서 들어가고, 이거 건축 다 가능한 거야. 이 도로 붙어 있고, 이 도로 붙어 있고, 도로 붙어 있고, 안 붙어 있는 게 없죠? 국어도로라고 해서 이건 현황상 도로인데, 실제 도로는 아닌데 현황상 도로로 이제 하는 도로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현재 개설은 안 됐지만 이런 선이 돼서 예정이 된 도로도 도로로 본다는 뜻이에요. 근데 끝이 막혔어. 얘가 끝이 막힌 도로, 이걸 우리 막다른 도로라고 그래. 막다른. 끝에 다달아서 막혀 있는 도시. 끄트머리가. 근데 그 길이가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폭은 점점 넓어져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그래서 10m 미만이면 폭은 2m면 되니까 차가 들어갔다가 빽 해서 나오면 된다 이 뜻인데, 그럼 10m 미만 정도면 들어갔다가 나올 정도면 된다. 근데 10에서 35m 사이면 차 한 대 들어가고 사람 하나 나올 정도 돼야 된다. 그래서 3m. 그리고 35m 이상이면 차가 나가서 들어갔다가 유턴해서 나와야 돼. 유턴이니까 몇 미터? 1m. 그래서 이게 길이에 따라, 막다른 도로 길이에 따라 폭을 4m 이상 안 갖춰도 된다. 2m, 3m, 6m인 경우도 있다. 해서 이건 단수 남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10m 미만일 때는 폭은 얼마 이상? 2m. 10에서 35 사이일 때는 3m. 35m 이상이면 6m인데 여기가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시골이면 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6m일 필요는 없다. 4m만 확보해도 된다. 그래서 도시 안에 읍면 얼마? 4. 그래서 이거를 막다른 도로라고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이게
2 곱하기 3은 몇이라고? 2, 3은 6. 그래서 10, 35, 35. 저희 누나 이름이 고미이거든. 고미이. 고미이. 고미. 저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이 생겼는데. 이상하게 근데 똑같이 생겼는데 우리 누나 이쁜데 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 고미이예요. 미이라고. 미이. 미만 이상이 뜻인데 나중에 하면 이게 미만 이상도 헷갈립니다.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20m인 경우에는 도로폭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20m면 3m가 나와야 돼요.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40m면 소요폭은 얼마예요? 6m죠. 근데 가로 열고 도시 아닌 읍면 써 있어. 그럼 그때 4m라고 하셔야 돼. Understand? Yes. 네, 됐고. 그다음에 요게 시험 문제는 막 40, 25 이런 거 안 나와요. 무조건 10 아니면 35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도 틀립니다, 이거.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면 소요되는 너비는 2m 이상이어야 한다. 틀렸죠? 10m 이상, 10m면 10m 이상이가 있기 때문에 3m야. 미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10m 미만일 때는 2, 10m 이상에서 35 사이면 3, 그리고 35m 이상이면 6m 이상이다 해서 2, 3은 6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만 이상에서 미이예요. 그거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럼 거기 한번 해볼까요? 그 그림에서 막다른 도로 그 그림에서 요게 왜 이게 35m가 뜬금없이 나왔냐? 제가 이거 궁금해서 몇 년도였냐면 제가 그때 공무원 강의할 때였는데 그 종로에 가면은 종로에 육서당 학원이라고 있었었는데 그때 제가 행정법 강의할 때였었는데 그 소방직 공무원 강의하신 분이 제 옆에 계셨거든요. 근데 같이 그때 젊은 분이어서 같이 담배 피면서 뭐 얘기하다가 뭘 물어봤었냐면 우리 소방도로 확보할 때 보면은 그 소방 호수가 그 길이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뭐 이 얘기 하다가 궁금하게 하나 생겼어요. 소방 호수 길이가 얼마나 돼요? 했더니 35m요라고 딱 하더라고. 아, 그때 뭐가 딱 생각이 나냐면 이거 생각났어요. 35m가. 왜 뜬금없이 왜 35m가 나온 거야 했는데 그 소방직 공무원 하시는 분이 소방 호수 있죠. 소방 호수.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소방 호수가 이렇게 생겼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앞에 호수 이렇게 해가지고 이 호수 길이가 35m라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35m인가? 만약에 이게 35m 이상이 돼버리면 여기 출입이 안 되면 여기 소방차가 여기서 35m까지 있는 애는 다 불 끌 수 있잖아요. 35m 이상이 되면 소방차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누가 여기다 주차를 해놨어. 2m짜리. 그럼 여기 4m가 확보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얘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6m 해놨구나. 야, 이게 왜 6m인지 그때 알았어요. 그때. 그래서 소방차 호수 길이가 35m라서 기준을 35m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넣으세요. 2, 3은 6, 10, 10, 35, 35, 미2. 도시 아닌 읍면은 4 이렇게 하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연습 한번 해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2, 3은 6, 10, 35, 35. 뭐라고 했죠? 저희 누나 이름이? 미. 도시 아닌 읍면은 몇이요? 4. 끝이에요.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면 3m 이상, 35m면은 이상이니까 4m 이상, 6m 이상인데 그 가로 열고 도시 지역 아닌 읍면이다란 말이 나오면 그때는 몇이요? 4. 그래서 그 표까지 해서 정리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건축법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본 개념 내용은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지었어요. 이제 이 땅에다 건물을 지으면 건물의 면적은 건축 면적, 그 다음에 바닥 면적, 그 다음에 이제 연면적, 그리고 연면적의 합계, 그리고 이제 우리 분양할 때 분양 면적. 그래서 이제 제곱미터 평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나오니까 잠깐 쉬었다가 면적 관련돼 가지고 꼭 기억해야 될 것들, 면적에 대한 평수 요 관련된 거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